저는 이번에 발표할 주제로 챗GPT를 가지고 와 봤는데요. 처음에는 코드 설명을 하면서 버트를 최근에 배워서 버트를 소개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 모든 분들이 쉽고 유익하게 들을 수 있을 만한 주제를 가지고 와서 챗GPT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무엇이든 가능한 챗GPT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선 챗GPT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고도화된 챗봇입니다. 그런데 기존 챗봇 서비스와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바로 인공지능이 기존 웹상에 존재하는 수억 개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자연어 형태로 답변합니다. 그리고 기존 대화 내용을 기억하고 그 기억으로 응답을 하기 때문에 흐름이 끊기지 않고 맥락에 기반한 정교화된 답변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기능으로는 사람의 피드백을 반영하는 강화학습을 적용하였는데요. 기존 챗봇에서는 답이 정해져 있는 데이터를 입력해서 AI를 학습시키는 지도학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챗GPT는 강화학습을 적용해서 이용자들의 실시간 대화 데이터를 이용해서 시행착오를 거치고 계속해서 스스로 훈련하는 모델입니다. 기능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GPT란 모델은 특정한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이어서 붙을 텍스트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서 How are you doing? 이라는 문장을 예측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How are you를 입력을 받으면 다음 단어인 doing을 예측을 해서 챗GPT의 기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챗GPT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고 각광받게 됐을까요? 일단은 현황을 보자면 챗GPT는 출시된 지 5일 만에 약 1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는 매우 놀라운 속도를 보였습니다. 이 100만 명이란 숫자가 넷플릭스는 3.5년, 페이스북은 10개월에 걸쳐서 확보했던 숫자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인데요. 그러면 더 각광받게 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인수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구글 검색 엔진과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 검색 엔진은 질문을 하면 관련된 링크를 그냥 나열만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챗GPT는 저희가 질문을 하면 여러 데이터를 조합해서 명확하고 전문적인 문장으로 답을 정리해 줍니다. 그렇다면 챗GPT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을까요? 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민감한 개인정보 등은 절대 공유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오픈 AI사에서 대화 내용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스템 특성상 때때로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또는 편향된 정보를 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후반부에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챗GPT라고 했는데 챗GPT가 수행할 수 있는 11가지 업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쓰기인데요. 질문을 하면 영문을 교정해 주거나 글을 대신 작성을 해 줍니다. 즉 대필입니다. 요 사진을 보시면 고객 인터뷰를 위한 이메일을 작성해 주세요 라는 질문을 남기면 챗GPT에서는 여기 보시면 Dear 땡땡땡하고 I hope 하면서 이메일 형식을 갖춘 답변을 리턴을 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검색 기능인데요. 특정 주제와 관련된 우수 사례를 알려달라 라는 질문을 던지면 정제된 문장 형태로 요약해서 답변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 공유 서비스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피처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5가지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리서치 기능인데요. 이는 특히 일반 지식 검색 시 되게 유용합니다. 그래서 비행 시에 good user experience, 좋은 사용자 경험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되게 논문처럼 고객이 비행기 이용 시 거치는 주요 과정별 기대치가 무엇인지 상세히 알려줍니다. 다음 네 번째 영감 얻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신규 아이디어 콘셉트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론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이를 통해서 챗GPT가 답변을 하는데요. 이 네 가지 답변을 깔끔하게 해 줬는데 이 네 가지 답변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영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 창작하기인데요. 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무엇을 개발을 하거나 할 때 창작이 되게 굉장히 중요하고 머리가 아픈 주제입니다. 하지만 이 챗GPT는 정말 쉽게 디자인을 창작할 수 있고 심지어 코딩까지 할 수 있는 창의적인 답변을 제공해 줍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개인화인데요. 특정 집단을 위한 개인화된 콘텐츠 제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르소나 관련 내용을 20대 여성 또는 40대 여성, 남성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인 페르소나 관련 내용을 챗GPT에 입력을 한 뒤 관련 서비스 제품 디자인을 설계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관련 서비스 제품 디자인하고 여러 세부 사항들이 주르륵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롤플레이입니다. 롤플레잉은 피드백이나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심지어 특정 인물로 가정한 상황에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보를 제공을 받을 때 "2 살짜리에 맞춰서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라는 문장을 남기면 정말 2 살짜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쉬운 내용으로 전달을 해 줍니다. 그다음에 요약하기인데요. 요약하기는 정말 GPT가 잘하는 태스크인데요. 긴 글을 정말 효과적으로 잘 요약해 줍니다. 그다음에 아까 일곱 번째 여덟 번째 해야 될 말을 일곱 번째 해 버렸는데요. 청사에 맞춰 난이도를 조정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2 살짜리 아이를 여기서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분석하기. 데이터 분석은 파이썬으로 하거나 통계로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GPT는 분석하기까지 해 줍니다. 특정 키워드를 찾거나 긴 글을 기반으로 감정 분석도 진행할 수 있고 가장 자주 등장하거나 유의미해 보이는 키워드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UX 채용 공고에서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가 무엇인가요? 에 대해서 챗GPT가 정말 빠르게 답변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열 번째 합성하기인데요. 사전에 입력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결과물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언하기입니다. 아까 롤플레잉과 좀 차이점은 제가 어떤 프로젝트나 결과물에 대한 설명을 붙이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 편견이 있는지 없는지, 잘못된 사실은 없는지, 윤리적인 이슈는 없는지 등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점만 나열을 했었는데 챗GPT에 부족한 점이 있을까요? 네, 바로 할루시네이션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AI가 존재하지 않는 환각을 보는 것처럼 없는 답변이나 부정확하거나 무의미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챗GPT를 만든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만은 사용자가 당장 중요한 일에 챗GPT를 의존하는 것은 실수이다. 챗GPT는 혁신의 미리 보기일 뿐이며 진실성 부분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 오픈 AI CTO 미라 무라티는 우리 언어 생성 AI가 물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어떤 대답이 유용하고 유용하지 않은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신뢰해서는 안 된다. 라며 챗GPT의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언어 생성 AI인 테일을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인종차별이나 외국인 혐오 등의 편향으로 논란이 발생하자 16시간 만에 서비스를 닫아버렸습니다. 그 밖에도 메타에서 과학 정보를 답변하는 갤럭티카를 선보였지만 3일 만에 서비스를 닫았습니다. 무려 4,800만 종의 과학 정보를 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비 과학 정보를 생성한다는 비난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는 말을 하며 종료하겠습니다.
챗GPT가 검색 시장을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할루시네이션 이슈 등 여전히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챗GPT는 검색 시장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를 대체할 수 있는 충분히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이 정말 기대되는 기술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혼자 다 해먹는 이 GPT 때문에 이제 저희는 무엇을 해먹고 살아야 할까요? 저는 앞으로 GPT 기술을 활용하여 어떤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